네, 첫 번째 초대 손님 김소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조국 영장 기각 아침에 네. 이거 쓰고 온 국민들 지금 열받아 지금 네. 불금이 아니라 진짜 열불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네. 연속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네. 지금 조국 구속영장 기각은 정말 정말 허탈감까지 듭니다. 예. 이게 뭐 그 권덕진 판사입니다. 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유를 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여태까지 숱하게 증거인멸 다 드러났는데. 지금 조국이 보면 자기가 그 유재수 관련 네. 그 감찰 무마에 대해서 갑자기 박형철 그 법무회 비서관한테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그때 3인 협의체 그러니까 박형철 백원우랑 같이 3명이서 이거 얘기하지 않았냐. 예. 없는 사실을 네. 박형철 비서관한테 가서 우리 그때 3인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 결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뻔뻔하죠.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이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 인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법원에 가서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조국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주거가 명확하다. 근데 이 권덕진 부장 판사가 그래도 좀 양심에 찔렸는지 네. 뭐 범죄 혐의는 뭐 소명됐다. 네. 소명이라고 하는 게 그 입증보다는 좀 약한.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두 마디는 덧붙였더라고요. 네. 이게 좀 무서운가 봅니다. 국민들이.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면 명재건 판사를 아직까지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웠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던지면서 근데 구속영장은 기각을 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를 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변호사로서 예.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을 보면 그 정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술 취해서 이제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로 술이 예. 만취하면 기억 못 할 수 있어요. 예. 네, 블랙아웃 현상이 네. 누구나한테도 나타나기도 네. 하고 정말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경범죄 이런 이제 중대한 범죄 말고 네. 경범죄를 수사를 받으면서 네. 제가 진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즉시 구속됩니다. 어. 아무리 경범죄라도 제가 술이 좀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순간 바로 구속영장 날라옵니다. 그래서 구속돼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예. 아, 그런데 근데 조국을 보면 계속 모른다요. 계속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여기 이게 계속 끼어들이는 그 다른 인사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정무적 판단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구속영장 기각을 했다는 건데 법원은 정말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조국의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이렇게 본다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섭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거 정말 양심을 좀 팔아먹은 법관들 같고 네. 이거는 진짜 지금은 이렇게 심판을 할지 모르겠지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해줄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그 역사에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네. 기존 뭐 정권의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 어떻게 그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는 이미 다 보셨잖아요. 네. 근데 조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 이거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뭔가 이 압박 뭐 이런 게 있을 있었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인 판단을 하고 싶어도 위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버리면 대법원장이 자기네 아주 대장이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기각은 하겠지만 근데 뭐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고 죄질은 좋지 않다. 이렇게 아주 자기의 양심을 어느 정도는 드러낸 거라고 예. 볼 수는 있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 중앙지법입니까? 이 지금 판단은? 동부지법. 동부지법에 영장 담당 판사하면은 그 판사 세계에서 좀 그래도 뭡니까? 중앙지법이 제일 세죠. 중앙지법이 제일 예, 세고. 예. 뭐 자리가 조금 말하자면 괜찮은 자리입니까? 판사로서? 동부지법에 있는 판사 그나마 괜찮죠. 괜찮죠. 서울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 중앙지법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추후에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구속영장이 물론 청구는 계속해야 됩니다. 조국이 지금 네. 이런 유재수 관련한 이런 사건 말고 그러니까 4번이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2018년에는 이 관련 자료를 전부 다 폐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감찰 중단 아예 그냥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네. 보고서도 작성도 안 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선고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 기각이 돼버렸고 그럼 또 재청구해야죠. 재청구를 하면서 그때는 추가적인 사유가 많잖아요. 예. 조국이 그동안 뭐 한 일이 정말 많으니까 예. 뭐 웅동학원 비리도 있고 뭐 장학금 뇌물 받은 것도 있고 네. 지금 다 못 찾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 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 사모펀드 그리고 다 비리를 합병해서 다시 다시 영장을 해야죠. 또 쳐야죠. 다시 예. 청구를 해야죠. 예. 그 우병우도 지금 3번째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조국은 뭐 3번이고 5번이고 계속 해야죠. 네. 그러니까 혐의를 계속 추가를 시켜가지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네.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는 게 불구속.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아 왜요? 불구속 상태에서 그럼 재판을 받는다 이 말인데 네. 지금 조국이 보면 다 만나러 다니잖아요. 어. 정경심도 다 만나러 다니고 말 맞추고. 말 맞추고 실세들 지금 다 만나러 다닙니다. 그 공범자들. 네. 지금 공범자들로 지금 수사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네. 지금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네. 지금 정경심도 얼마 전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국이 뭐 구치소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네가 조금만 더 있어라. 그렇죠. 보석하지 말자. 보통 이제 구속이 되면 보석 청구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정경심 같은 경우는 구속되기 전에 뭐 네.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2004년인가 유학 때 뭐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개골이 뭐 골절된 적이 있었다. 네. 라고 했기도 했고 오른쪽 눈이 어릴 적 사고로 실명이 됐다. 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던 정경심이 보석 청구를 안 한 것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건 이제 남편이 구속을 면하기 남편의 위해서 구속을 좀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부를 같이 구속을 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네. 너무 가혹하다. 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을 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짰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이게 이런 동시에 구속을 하면 이거는 비난 여론이 좀 셀 거다. 그리고 보통 법원에서도 여태까지 보면 부부를 동시에 구속을 시킨 게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예. 예, 서로 이제 공모를 했을 때는 동시에 구속도 한 사례는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구속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가 좀 있어라. 보석 청구하지 말고 좀 있어라. 이런 식으로 달랬겠죠. 아니 매일 저 면회를 갔으니까 그 와중에 매일 이런 가지고 작당을 하고 말을 있다는 맞춘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는 시간을 계속 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으면 뭘 하겠어요? 1심 끝나면 2심 뭐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끄는 겁니다. 그럼 문 정권 임기 내에 결판 안 나고 시간 계속 끌을 수도 있네요. 공수처 설치될 때까지 공수처 설치되고 공수처 네. 돼가지고 또 공수처 되면 이것도 뺏어올 수 있잖아요. 있죠. 조국권도. 더 그 강화하는 조항을 또 넣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 조국은 그 다음 뭐 서울대학교에 강의도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하겠다. 교수를 계속 하겠다. 그런 거 보면 자기가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 안 되고 시간 끄는 사이에 공수처 통과되면 통과되고. 공수처에서 이 건 다 가져와서 무혐의로 새로 뭐 수사한답시고 주물떡 네. 하면서 시간 끌면서 그렇죠. 최종호는 무혐의 뭐 이런 무혐의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네, 뭐라고? 청와대가 이렇게 수사 사건에 이렇게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데다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뭐 검찰이 좀 그동안 좀 과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직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검찰한테. 청와대가. 청와대가 지금 직권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지금 압력을 넣는 게 직권 남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그동안 검사가 너무 과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것은 검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청와대가 공수처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보듯 뻔하죠.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국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다 만나러 다니면서 작당 모의하고 예. 막 이렇게 계획도 짜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온갖 지금 무슨 모의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라는 게 불구속 재판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고요. 네. 근데 지금 예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알고도 감찰을 안 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거든요. 그 직무유기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알고도 관여 안 했다는 안 게 이제 했다. 직무유기인데 예. 이 사람은 알고 관여했잖아요. 아예 중단시킨 거죠. 중단시켰으면 일을 한 거죠. 일을 한 거. 이건 직권남용이죠. 이거는 직권남용입니다. 더 큰 거죠. 더 큰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안 한 것과 적극적으로 불법을 한 것.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재질이 더 이건 나쁘냐. 법을 몰라도 뻔하네요. 법을 몰라. 근데 우병우는 구속영장 인용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각이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어떤 형평을 봐서도 공정이나 형평을 봐서도 반드시 이건 구속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아니 역사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 판례라는 것도 있고 판례도 있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소정 변호사처럼 내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라든가 로스쿨에서 공부하잖아요. 네. 공부할 때 아주 나쁜 판례로 이게 나올 수도 케이스가 있죠. 될 수 있는 나올 거죠. 수도 있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때 진짜 사법농단을 당했다. 농단도 있었고 나중에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막 파기하고 뒤집었다. 네. 아니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나중에 몇 년 후에서나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을 아주 장식하는 엄청난 그런 판례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판사라고 했죠? 권덕진 판사는 법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네. 후학들에게 자기가 엄청난 악역을 저질러서 자기 이름이 그 판례로 영원 네. 대대로 몇백 년간 남을 수 있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아주 소심하게 두 문장 껴넣었잖아요. 두 단어를. 네. 근데 이거는 다음 재판하는 판사가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예, 조국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는 얘기했다. 라고 나온 것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정말 명재관 같은 판사는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만 시켰을 텐데 네. 이 권덕진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뭐라고 뭐 범죄 혐의 있고 뭐 재질이 나쁘고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구속을 시켜야지. 시켜야죠. 아니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속을 안 시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자기 양심과 지금 어떤 현실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다가 네. 뭐 한 가지 결정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도 뭐 궁지에 몰렸을 수도 있죠.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어떤 소심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기각 사유를 떠나서 지금 조국이 드러난 혐의가 정말 무수히 많은 만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구속영장 재청구 계속 들어가야 네. 되고요. 이번에 들어간 주요된 게 뭡니까? 구속영장 유재수 징계. 감찰무마죠. 감찰무마죠. 네. 그러면 그 감찰무마 사건하고는 누굽니까? 정경심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관련이 없기 없다. 때문에 네. 관련이 없는 혐의에 대해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건 이제 가혹하다 해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동일범인 게 있잖아요. 공범인 게. 표창장 위조, 그것도. 장학금 수여, 장학금 뇌물로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웅동학원, 그 사모펀드 비리, 네. 그거는 다 연관돼 있죠.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또 치면은 그때는 가능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꼼짝 말아가 되니까. 예, 그거는 아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그때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다면 네. 그 결정을 한 판사는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어요. 뭐 가혹하다, 뭐 구속을 시키는 것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동시에 동일범이니까. 공동정범. 공동정범. 예,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구속을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일단 지금 이 권덕진 판사는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좀 취한 것 같긴 네.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양심에 오점을 남긴 건 맞죠. 네. 이름에 오점을 남긴 겁니다.
이 양반이 봉화 출신이더라고 경북. 아, 네.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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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혹시 출신의 영향이 있었나 이런 얘기들도 예. 나와요. 아. 왜냐면 하도 말도 안 되는 이거 당연히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 기각을 시키니까 네. 출신을 사람들이 뒤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출신의 경북 봉화야.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봉화 마을에 대한 무슨 뭐 에? 그쪽 사람들은 노무현에 대한 그 이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예. 향수랄까 예. 뭐 안 됐다 아. 뭐 자기네들이 지역에 그래서 그랬냐 그쪽은 줄기들을 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나 뭐 정치인들이나 일단 국민들은 눈앞에 안중에도 없고 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일대기를 낱낱이 좀 파봐야 됩니다. 네. 그 턴다라고 신상 턴다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 잡아봐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무서운 것도 없고 법도 없고 국민들도 없습니다. 네. 자기들 마음대로 아 판단하죠. 노무현 씨는 봉하고 네. 이 사람은 봉환가 그럼? 아 그러면 좀 봉 다른가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저 판결을 내리니까 네. 기각을 하니까 아 네티즌들이 신상털기 들어가고. 신상털기 들었는데 네. 아 봉하하고 봉화는 다르네. 아, 네. 네, 같은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네. 봉하 마을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돌더라고요. 네. 왜냐면 오죽하면 그러죠. 오죽하면 말도 안 되니까 뭔 관계가 있냐 이러고. 뭔가가 아마 있을 건데, 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또 발생한 정말 이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일까가. 아니 정말. 근데 이 권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래도 영장 담당 판사고 그다음에 지금의 분위기도 알고 법을 아는 사람인데 판사인데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는 후폭풍도 예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예상은 했죠. 했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배경에는 뭔가가 내부에 압력이 있다. 예, 압력이 있다. 네.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뭔가 덧붙일 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례들이 네. 한 10년 전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직전에 네.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예, 예. 그 비슷한 사건보다 더한 사건이 더한 있었는데 사건도 있었고 양승태 대법관도 바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사안에 양승태 대법원장 아, 죄는 진짜 죄도 아니잖아요 그건. 네. 그건 바로 구속을 시키면서 지금 조국에 대해서는 아, 정말 이 정권에 정말 그 사법농단이라든지 네. 뭐 농단이 또 너무 많아서 또 그 분야별로 다 있어요. 농단.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법농단인데 네. 정말 이거는 진짜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정말 너무 기가 막힌 현실에 네. 제가 오늘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저희 사과갑에서 또 집회를 제가 하다가 네. 왔습니다. 네. 근데 집회 하느라고 천막을 쳐놓는데 네. 지나가신 분들께서 막 구속영장 기각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한마디씩 다 하시면서 막 네. 그렇게 지나가시고요. 국민들이 이거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철저하게 그렇죠. 보고 그럼요. 있고요. 네. 이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국민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다 똑똑하시거든요.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고. 네. 판사든 기존에 뭐 판사들이야 뭐 자기 입지가 뭐 무소불위의 네. 입지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뭐 판결을 하고 그러게요. 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